정석과 세승은 상당히 귀여운 커플이죠. 귀여운 커플이란 말은 칭찬인 것만은 아니야. 왜냐면 나이대에 맞는 연애가 있는데 정석과 세승은 그러니까 이제는 좀씩 변해가야 되는 시점이 되긴 했죠. 초아철현은 볼수록 인성이 빛나는 사람들 같아요. 재영초와 조상신이 열일했다. 재영지원은 끝이라는 확신은 없잖아. 두고 봐야지. 재영지원은 아직 모르잖아. 연애남매는 중립투사가 파국을 맞이해줬고요. 세승과 정석, 우리가 어렸을 때 서툴렀던, 하지만 그래도 서로가 서툴렀기 때문에 좀 아름답게 기억된 어떤 과거의 연애, 안타깝고 돌아간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연애의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거든요. 정섭하고 세승은. 그래, 하긴 나도 저때 저랬지, 저렇게 서툴렀지. 근데 약간 용우와 초아 혹은 뭐 용우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때 그놈이 저래서 저랬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용우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때 그 새끼가 그랬구나. 아, 내가 그때 욕도 못하고 그냥 끝났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살짝 있어가지고 조금 그 타격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정석 세승은 그때 그러지 말걸, 후회된다, 약간 이런 느낌 가깝지. 내가 세승의 입장이었어도 아니면 정석의 입장이었어도 상대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후회된다, 약간 이 정도거든. 근데 약간 초하면 이 새끼 그때 그랬구나, 그때 썸 타다가 어쩐지 차가워지더라, 이런 느낌이 있죠. 일단 첫 번째, 상대에 대한 환상을 엄청나게 키워놨어. 그런데 이 사람이 내 가시 범위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돼. 그러면 그 환상이 와장창 깨져버려. 그리고 환상으로 키웠을 때는 운명론적인 사고를 하지. 용우는 운명론자는 아니야. 지원은 운명론자지. 하지만 두 사람의 공통점은 어떤 사람과 실제 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혼자서 환상을 키워가는 사람이라는 면에서는 겹치는 부분이 있지. 환상을 키워가다가 만났을 때 아니다, 그럼 와장창. 그러면서 더 실망을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친밀한 관계 자체를 두려워해요. 환상을 키워나가는 것도 맞고. 그러니까 회피형들이 보통 오랫동안 깊은 사랑으로 기억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10년간 연애한 사람이 자기 깊은 사랑이라고 생각 안 하고 10년간 짝사랑하는, 자기과의 어떤 차 한 번 마셔본 선배, 그런 사람을 인생의 사랑으로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결혼한다는 그런 10년 만에 들은 소식에 눈물을 흘리면서 소주를 마시는 게 회피형이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일어나. 왜냐면 그 사람은 나랑 차 한 잔밖에 안 마셨기 때문에 환상이 안 깨졌거든. 그거를 자기 인생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제 마음이 갑자기 식는 경우는 그 환상이 깨졌기 때문인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더 이상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럴 수 있죠. 회피형들은 장기 연애는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 짝사랑을 잘 하는 경우는 의외로 많아요. 용우는 자기의 환상은 깨졌는데 초아라는 사람을 내려놓았을 때, 근데 정황상으로 봤을 때 용우는 누군가의 선택을 받는 그 상황, 이 최커라는 것을 놓지 못한 것 같기도 해요. 난 진짜 용우를 그렇게 평가하고 싶지 않거든. 근데 정황상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 그래서 지원과의 가능성이 되고서야 초아를 놨어. 근데 용우가 만약 최커 같은 건 신경 안 쓰고 진정한 사랑을 찾고자 만약 나왔다면 지원 씨에게 보이는 이 행보는 진실된 건 맞다고 생각해. 진실이 아니고서는 이렇게까지 손해보는 행동, 자기 브랜딩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야. 다만 진실인 건 알겠는데 진심인데 왜 초아를 놓지 못했을까? 왜 중립이라고 하면서 주변을 맴돌았을까? 그건 겁이 많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직면하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 근데 얼핏 보면 용우는 용기 있어 보이지. 지금 용우는 절대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건 아니거든.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초반에 보였던 여유 있는 그런 용우는 어디 갔냐는 거지. 최커가 나와야 연프는 그나마 주인공.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용우가 욕심이 있던 게 아닌가. 그런 실망스러운 포인트가 생겨나는 것 같아. 중립이라고 말한 건 그냥 단순히 초아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은 하얀 거짓말인 거죠. 그리고 중립이 주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마음의 시소 마냥 기울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 중립이라고 말한 것까지는 이해해. 그럴 수 있어. 백지부터 시작하는 마음 오케이, 좋아. 그런데 초아를 굳이 다시 불러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비겁한 행동 같다는 거지. 좀 과대평가를 했을 수도 있겠죠. 용우가 처음에 완벽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행동했잖아요. 싱가포르에 가기 전까지의 용우는 동생도 있고 외모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말투도 여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농담처럼 말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세요라고 나한테 그 사람이 프로파일을 얘기하면서 간파해달라고 그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대선에서는 하지. 근데 거기서 제가 종종 덧붙이는 말은, 사람은 맘먹으면 3개월간은 얼마든지 좋은 사람인 척 할 수 있습니다. 그게 3개월이 될지 뭐 더 짧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작정하고 내가 어떤 브랜딩을 하면 그것을 깨고 이 사람을 간파해서 본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나마 간파하려면 두 가지 가 필요해요. 나는 이 사람을 편하게 해준다. 그리고 이 사람과 내가 가혹한 환경에 놓여본다. 나는 이 사람의 편이고, 그렇게 그 두 가지를 세팅해보면. 근데 초아는 용우를 편하게 해줬고, 두 사람은 싱가포르라는 가혹한 환경에 가면서 용우가 조금 더 자기의 원래 성향을 드러내는 면도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용은 너무 막판에 지원 주의를 맴돌면서 이게 참 어디까지 용우가 실망스럽다라고 느껴지냐면 윤재가 혼자 술 마실 때 윤재를 다독이려고 왔던 게 그것도 윤재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지원 때문인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윤재가 마음이 힘들었던 게 윤하 때문이잖아. 근데 그걸 주연이라고 믿고 있잖아. 그러면 용우는 주연과 윤하 그리고 윤재 상황을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윤재의 마음을 모른다는 건 윤재에게 관심이 별로 없다는 얘기거든. 아니면 그런 쪽에 개념이 없을 수도 있겠지. 감정적인 이해가 낮을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지원은 바로 알잖아. 윤하 때문인 거 바로 알잖아. 그래서 윤재 앞에서 윤하 얘기를 해주기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계속해서 그 윤재와 주연 얘기를 돌렸으면서 세승 지원과 그런 걸 하면 너무 명분 찾기에 좀 집중한 건 아닌가. 그런 좀 실망이 좀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발작 버튼이 엄청 강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러면 괜찮아. 근데 그 자신이 컨트롤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문제는 불안형을 만나면 이 사람이 원하는 정답을 해주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이 사람을 채워주지 못하고 부족한 사람으로서 계속 이 사람에게 비난을 받게 돼. 회평은 지금 익히 보고 있으니. 겉으로 보면 처음에는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브랜딩, 수면 위의 우아한 모습들이 이 사람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걸 기대하면서 이 사람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지. 근데 어느 시점 깨닫지. 뭐야, 수면 밑에 이렇게 실제로 오리의 호우적됨이 추악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비유적이야. 야, 수면 밑에 이렇게 추악하고 없어 보이는 발놀림이 있었어? 진정한 회피형들의 회피가 시작된다. 윤재가 주연이 때문에 미안해하는 걸 보니까 새삼 미안해서 세승이한테 비밀 데이트 신청하라고. 세승이한테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걸 지훈이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윤재가 주연이 때문에 미안해하는 걸 보니까 미안해서 세승한테 비밀 데이트 신청한 거라고 말했고 지원 씨한테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지원 씨한테도 이제 그렇게 말꼬를 열었지. 그렇게 생각하면 세승에게 신청한 것도 어쩌면 윤재 때문이 아니지 않을까. 그냥 스스로가 찌질해지기 싫은 명분에 취한 거라는 거를 용우가 몰랐을까 과연. 윤하 때문이지만 그 질투를 스스로가 인정하기 싫으니까 주연이 핑계를 댄다는 거는 지원이도 알았잖아요. 물론 뭐 남매니까 알았을 수도 있겠지. 발작 버튼은 회피, 불안, 혼란 다 있죠. 근데 그 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행태가 달라지는 거지. 불안형은 기본적으로 불안도가 높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 불안이라는 그릇에 물이 가득 있어서 조금만 흔들려도 이게 팍 튀어나오는 거야. 혼란형은 큰 상처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상처를 건드리면 가장 발작 버튼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는.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해보라고 했을 때 전형적인 얘기를 하거나 묘사를 못하거나 하는 게 회피형들이고 불안형은 1인칭으로 자기가 어떤 감정이 있고 이렇게 막 구구절절 얘기해. 혼란형은 전체적으로는 크게 문제 없는데 어떤 한 포인트에서 막 울음이 막 터지면서 내가 이랬고요 저랬고요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물론 이거는 뭐 이것만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차이들이 있죠. 저 사람 내가 얘기해봤자 저 사람은 내 이야기가 공감 안 되겠지라는 그 발상이 애초에 불안형이 좌절했을 때의 발상이야. 회피형은 애초에 그 필요성을 못 느껴. 내가 이 얘기를 해봤자 저 사람이 공감 안 되겠지라는 건 하고 싶지만 공감 안 되겠지 하고 안 하는 건데 애초에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해. 자기 얘기를. 애초에 개념이 다른 거야. 그리고 스스로가 언제든지 사회적인 모습은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유형인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불안정 애착인 부분은 말 그대로 애착이잖아. 애착 관계를 맺었을 때 나오기가 쉬운 행태야. 그래서 이 사람이 부모와의 관계나 혹은 부모와의 관계에 가까운 혹은 부모와의 관계를 대체한다고 느끼는 심리적으로 보통 그게 애인이나 남편 아내 그 관계죠. 부부 관계지. 아니면 자식이나 그런 관계가 됐을 때 그 문제가 드러나지. 원래 그렇게 가까운 사이에서 나오는 그런 방식들이지 이런 사회생활이나 이런 데서는 잘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회평이랑 불안형이 서로 끌리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말 그대로 그냥 제가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할게요. 불안형은 불안해. 뭐가 불안해? 상대가 떠날까봐 불안해. 그리고 내가 감정이 막 맨날 요동쳐. 근데 회평을 보면 어때? 얘는 감정이 플랫해. 딱 일관되고 어른스러워 보여. 그러니까 불안형의 회평을 보면 되게 간지나. 간지가 나 보여. 어른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회평을 보면 어른스럽다고 생각해버려요. 어른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훅 빠져들고 회평은 불안형에 대해서 왜 이 사람이 더 그러냐면 이 사람이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게 자신을 굉장히 아껴주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지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도망치지만 그렇게 되면서 서로가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파괴적인 관계가 되는 게 내가 처음에 봤던 그 회피형의 어른스러움은 껍데기거든. 수면 위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수면 밑에 발버둥 치고 있는 발을 보는 순간 이게 뭐지? 얘가 이럴 리 없는데? 이러면서 거기서 현실 부정 단계에 이르한단 말이죠. 불안정은 현실을 부정하고 그러면 현실을 부정하면 어떻게 돼?
더 불안한 행태가 나타나.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 어른이잖아. 원래대로 어른처럼 해줘. 그럼 회피형 어때? 압박을 받아. 점점 도망쳐. 점점 도망치면 어때? 불안형은 점점 쫓아가. 그러면 이게 점점 도망고 점점 쫓아가는 이런 상태가 되면서 굉장히 파괴적인, 원래 가지고 있던 불안도와 아무래도 회피형이 조금 더 싫어할 수는 있겠죠. 확신을 주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린 무슨 관계야? 했을 때 그게 고백하기 딱 좋은 시기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게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뭔가 관계를 규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제 도망치고 싶겠지. 저는 용호와 지원의 성향이 있어서 공감이 갑니다. 뭔가 욕을 많이 먹어서 안타까움. 그쵸? 또 그들을 이해하려고 또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근데 보통은 굉장히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부모였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그 아이는 어떻게 생존했을까? 오히려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생기는 거예요. 흔한 케이스는 그 언어폭력으로 상징되는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아이는 그 부모의 통제와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부모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로서 주변 사람들 말까지도 잘 들으면서 나쁜 말 한마디 못하고 자기 주장을 못하는 아이로 커버리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야. 정섭 씨가 이제 도착을 합니다. 진짜 이쁘다고. 그리고 정섭은 당연히 이제 세승만 선택을 했죠. 싱가포르 와가지고 어느 시점부터는 정섭은 거의 세승으로 굳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딱히 고민하지 않았고, 관성의 어린 왕자. 정섭도 알고 있죠. 세승이 나를 선택했을 거라는 걸. 세승 씨가 생각하는 그 정답, 스스로가 정답을 내리고 나머지의 단서들을 거기에다가 좀 맞춰 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섭은 나를 좋아할 것이다. 물론 정섭 씨가 그렇게 행동하긴 했어. 정답을 맞춰놓고 거기서 이 사람이 벗어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지. 정섭이 무슨 말을 해도 내 서운한 마음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정섭과 초아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정섭한테 미안하니까 그제서야 초아의 단서를 모으고 온단 말이죠. 자기가 뭘 원하는가? 나는 정섭과의 연애를 원하겠지? 정섭과의 연애를 원하는 거야. 과거의 내 생각이 사실이길 바라는 거야. 그거는 솔직히 너무 당연하잖아요. 비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냥 지금 내가 정섭이 좋고 정섭의 마음을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한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는 또 나머지대로 얘기하면 돼. 근데 미안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 나에게 미안할 만한 것들을 더 갖고 과거에를 끌고 가서 이 사람과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게 세승 씨가 어떻게 보면 자기 것을 굉장히 아끼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과도 연결돼 있지 않나.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은 어디서 생겼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둘째들은 좀 질투도 많고 자기 주장도 뚜렷하고 그런 성향이 있죠. 근데 세승 씨는 거기다가 더더욱 뭐랄까 관심받지 못하는 둘째였을 가능성이 있어. 첫째가 몸이 약했기 때문에 엄마에게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첫째와 같이 뭐 병원도 가야 되고 보살펴졌을 거야. 세승 씨는 괄괄하고 또 똑똑하고 이랬기 때문에 손이 덜 갔을 수는 있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해보는 것에 있어서 발작 버튼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 지기 싫어하고 자기 걸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런 성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정섭에게 미안해 라는 말을 하면 지는 것 같으니까 세승 씨가 굉장히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딱 그림에서 벗어나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이 사람이 나에게 서운하게 행동했다라고 치면 이 사람이 뭘 행동해도 그 서운함 쪽으로 몰고 가. 그때 내가 철현에게 문자를 보내고 정섭은 나에게 문자를 보냈어.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순수하게 미안해라고 말 못하고 초아라는 총알을 준비해가는 게 내가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걸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 정섭 씨가 그런 부분을 차분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세승 씨가 아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 생각에 모순이 있었네 라고 수용하는 면은 굉장히 또 세승 씨의 장점이에요. 얘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정섭 입장에서는 세승이 계속해서 내가 이런 부분을 설명해주지 않으면 항상 전쟁을 준비할 거란 말이지. 항상 불안해하고 그러면 정섭 입장에서는 이 연애는 굉장히 피곤한 연애가 될 수가 있겠지. 20대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연애야. 왜냐면 연애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불안을 어떻게 다룰지를 몰라. 질투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몰라. 나이가 들으면 질투가 안 없어져. 뭐 조금 뭐 덜 할 수는 있겠지. 더해지기도 하지만. 그걸 다루는 방법이 생기는 거지. 내가 그 불안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지. 불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질투가 없어지지는 않아. 근데 정서 입장에서는 이럴 때마다 계속해서 세승 네가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네가 생각하는 정답만을 생각하고 있어. 상황은 이러이러하고 나는 이러이렇게 행동했어. 자, 내 말은 이렇게 네 말처럼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석도 가능해. 그런데 너는 또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 방식으로만 해석하고 있지. 하지만 봐봐 이런 해석도 가능해. 어때? 이해했어?
라는 말을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내가 그걸 까먹고 해명을 못하는 시점이 있으면 또 와다다다 당하고, 그러면 항상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도 얘가 어떻게 해석할지 생각해야 돼. 앞부분에서는 장점으로 쓰이기도 했어요. 정섭 씨가 세승 씨한테 걱정하지 마, 강원도 갔다 와도 걱정하지 마, 그냥 브로드하게 제너럴한 걱정하지 마의 의미였는데, 이런 것들을 세승 씨는 혼자 판단하고 해석해버리지. 그게 긍정적으로 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부정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런 거를 계속해서 해명해줘야 돼. 질투라는 감정,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건데, 질투 때문에 내가 원래 하고자 하는 거를 잃으면, 내 애인이 회식을 갔는데 거기에 내 애인을 좋아하는 다른 직원이 있다는 걸 알아. 후에 질투가 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불질러야 되잖아요. 농담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가가지고 10분마다 전화 걸어가지고 욕해야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는가를 생각해야 돼. 질투라는 마음은 들지. 하지만 이 사람을 믿으려고 하고, 이 사람한테 그래 회식 잘 갔다 와. 그래도 나 질투난다. 그래도 내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좀 잘 처신해줘 라고 생각하고 돌아왔을 때 같이 얘기하고 내가 나랑 있을 때 편안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그래 내 애인만은 하나 없지 이렇게 생각하게 해줘야지. 질투라는 감정으로 이 관계를 파괴해서는 안 되고, 욕심도 그래. 사람이 욕심이 없어서는 안 되지. 내가 더 나아지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아예 없어서는 안 되지.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관계를 해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뭔가 부정적으로 봐가지고 그 평판이 문제가 되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브로커와 에이전시를 그래서 구분하는 거잖아요. 브로커가 뭐야? 단기적 단발성 계약을 맺는 사람들이 브로커잖아요. 브로커들은 대체적으로 직업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아. 뭐 도로에서 레카도 어쨌든 단발성 계약이잖아요. 뭐 부동산도 좀 그렇고 핸드폰을 판다는 것도 그렇고 전체로 브로커란 말이야. 일종의 브로커 개념이란 말이에요. 에이전시는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 관계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단기적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신용이나 평판이나 아니면 관계가 깨져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욕심을 더 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직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이 아무래도 더 있지. 브로커라는 직업 자체에 붙은 인상은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욕심을 부릴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그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욕심은 내가 관계와 평판을 해치지 않는 선까지 부리는 거야. 질투가 나도 내가 목적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면서 그 질투를 다스려야 돼. 그렇게 이제 세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파란 택시가 또 도착했고요. 근데 또 여기에서 이게 진짜 사소한 건데 첫 단추가 잘못 꼬였어요. 지금 세승은 용우에게 고백받고 왔거든. 물론 세승에게 고백하지 않았는데 세승은 용우에게 고백을 받고 왔거든. 마지막 하루 남겨놓고 내가 용기를 내서 실은 내 사랑은 너다? 용우는 말하지 않았는데 세승은 들었어. 세승은 지금 용우한테 고백받았어. 연애남매에 출연해서 연애남매에서 가장 멋지고 리더십 있고 그런 오빠에게 진짜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고백을 받았어. 오빠가 진짜 힘들지만 용기를 내가지고 나한테 고백을 해줬네? 아씨 어쩌지? 그치? 난가? 나야? 나네? 나다. 이게 차라리 어제만 됐어도 하룻밤 고민하고 마음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방금 그 고백을 받고 오니까 얘도 멘탈이 나가 있는 거야. 뭐 어때? 나는 뭐 정섭인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때 지금 세승이 정섭에게 느끼는 것보다 진짜 몇 배는 더 큰 상처를 받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세승은 지금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저게 잘못된 출발이었죠. 근데 정섭이 초아를 세승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했다라고 하기에는 정섭 씨가 처음에 세승한테 보냈을 거예요. 첫인상 문자를. 근데 물론 뭐 정섭 씨가 초아에게 관심이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그렇다고 세승보다 초아를 훨씬 좋아했다.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 정섭은 처음에 서울에서 그 정섭의 행보를 보면 지금 용우가 하는 행동 같아. 정섭은 초아라면 초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걸 하고 세승이라면 세승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걸 하고, 근데 그날 어쨌건 이 사람이 나에게 뭐 보여준 게 있으니 그날 세승에게 보내고, 약간 그 당시에는 정섭은 그래도 중립인 상태로 행동하려고 했던 것 같아. 여러 사람에게 그렇게 뭐 흩뿌려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섭은 나름의 그게 노력이었겠지. 이날 용한테 한 방 맞고 아 그래 어쩌면 내가 초아 언니가 없었다면 용우 오빠랑 어떻게 잘 됐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이제 정섭과 괜히 한 걸음 떨어져서 보게 되는 거지. 정섭이 그동안 해왔던 문자를 잠깐 보면 이거 봐봐. 정섭이 그렇게까지 초아를 좋아하나? 근데 처음에 세승한테 볼링 잘 치더라고요. 그래도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보냈어. 똑똑한 이유를 알았어요. 둘째 날에도 보냈지. 내일 데이트 기대돼요. 더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근데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강원도 갔을 때 초한테 보냈지. 그러면서 세승한테 뭔가 비슷한 듯. 그리고 여기서 개설레 하면서 기가 막히던데 피아노.
그러면서 싱가포르 기대된다. 싱가포르 오기 전까지는 정섭은 확실히 흔들리긴 했어. 굉장히 그 올리 정섭이라는 게 많이 늦긴 했지만 이걸 보면 그래도 꽤 상황이 세승이었을 땐 세승이 때 보냈던 걸 보면 정섭 씨가 초아에게 관심이 있었던 건 맞지만 막 초아나 지원이 좋았지만 세승이 날 좋아하니까 세승에게 간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지금 세승 씨가 벌써 도망치고 싶어. 정섭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용우 때문에 흔들려서. 그럼 솔직히 정섭 씨가 이걸 알았으면 굉장히 실망스러웠을걸?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표현받았다고 해도 나와의 만남에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거는 굉장히 서운한데 난 그래도 너로 확신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는 길 우리가 그렇게 연인 같은 모습으로 함께 했었는데 우리는 썸 같다는 말을 듣고 너는 서운할 정도로 나에게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야? 어떻게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를 할 때 고백을 받았다고 나와의 데이트를 도망치고 싶어 해? 라고 정섭은 생각하지 않을까? 실제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세승 씨는 이게 감정적으로 손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불안도가 높거든요. 손해보면 안 된다는 경계심이 높고 불안함이 남들보다 높을 수는 있지. 정답에서 벗어나면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세승이가 정섭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냥 더 좋아해버리면 되는 건데 불안하니까 계속 주변을 계산하는 거야. 근데 계산하면 예민해지니까 또 불안해지고 불안하니까 또 계속 계산하니까 불안해지고 이거야말로 진정한 악순환이 아니겠나. 근데 여기 이제 싱가포르에 와서는 그래도 정섭이 세승에게 나름 확신을 주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이제 말이 서로가 와전돼 버렸죠. 정섭 씨가 여기서 대답도 세승 씨의 매뉴얼을 잘 읽었으면 세승 씨가 원하는 대답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정섭 씨가 생각하는 그런 말을 좀 세승 씨에게 맞게 표현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잘 안 됐어. 여기에서도 세승 씨는 벌써 지금 또 불안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예민하고. 그러니까 손해보기 싫으니까 내가 지금 용우 때문에 흔들리고 불안하니 상대에게 그런 부분, 상대에게 서운함을 드러내고 그게 실은 세승 씨가 정섭 씨에게 미안해 한 말이면 끝날 말을 용우 총알을 모아버렸어. 용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여러 걸 무겁거든. 그거를 가지고 상대에게 어떤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줘라는 식으로 미래 얘기를 넌 미래 생각을 안 했어? 아니 그러면 용우는 했을 것 같아? 용우는 그러면 세승 씨랑 뭐 미래 생각을 해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야? 정섭이나 세승이나 우리가 과거에 서툴렀을 때 연애했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정섭 세승의 연애를 보면 불편하진 않아. 마음속으로 그래 저랬지 참 안타깝다. 그때 내가 지금만큼 성숙했더라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을 텐데 이런 느낌이 들지. 용우를 볼 때의 느낌과는 다르죠. 세승이나 정섭이나 맞아 과거에 맞아 저랬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요. 세승 씨는 이제 혼자 난리가 났어. 정섭 씨는 그냥 배고플 뿐이고 정섭 씨는 그냥 공복이어서 난리가 났고 세승 씨는 지금 머릿속에 복잡해서 난리가 났죠. 이제 세승 씨 혼자 고백한 사람은 없는데 고백받은 사람은 있는.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돼? 영고백 1고백도 아니고 이거 뭐야 이거. 영고백 1떨림. 흔들린 건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은 무겁지. 그게 이제 그런 거야. 내가 소개팅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랑 썸을 타고 있어요. 잘 될랑말랑해. 근데 그때 옛날에 미리 해놓기로 했던 소개팅이 있어. 그래서 그 소개팅을 뭐 몇 번 더 해야 돼. 썸을 타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 그 썸이 잘 안 된다. 근데 내가 갈 곳이 있고 내가 이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 만나도 되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 썸이 깨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사람이 참 그래. 여기서도 지금 용우가 어떤 보험이 되진 않았거든? 근데 세승 마음을 흔들리게 한 건 맞지. 용우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다. 타협은 그 협상에서도 가장 하책입니다. 그거는 시장에 가서 돈 깎을 때 하는 행동이 그게 일종의 타협인 거고 협상은 그러니까 그게 가장 하수가 뭐야. 내가 결혼을 했다. 그랬을 때 집안일을 나눠. 그러면 야 설거지 딱 반씩 나눠. 청소 딱 반씩 나눠. 아니면 날짜 나눠. 그게 가장 하책이야. 서로가 잘하는 걸 하고 뭐 내가 좀 더 해도 손해본다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실은 서로가 시너지가 나지. 내가 잘하는 걸 하고 아니면 뭐 이 사람이 바쁠 때 이거에 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근데 뭐든지 다 반반 다 계산하면 일단 계산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가고 협상은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게 협상이 아니에요. 크리에이티브한 옵션으로 해가지고 서로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윈윈을 만들어내는 것. 협상에서 많이 듣잖아요. 윈윈? 괜히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크리에이티브 옵션, 창의적인 어떠한 새로운 발상.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 상황에 맞는. 그게 협상의 기본입니다. 타협으로 모든 걸 반반. 이러면 부부싸움 하다가 아니면 연인 간에도 서로 손해본다는 생각만 해. 왜냐면 힘들거든. 내가 싫어하는 것도 반식을 해야 되니까. 내가 못하는 것도 반식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관계가 오래가지 못해요. 협상을 하고 나면 한쪽이 손해보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제대로 된 협상은 아니에요. 둘 다 그 협상을 통해서 이득을 봐야 협상이지.
그 윈윈이라는 게 다들 그럴듯하게 쓰는데 이게 실제로 두 사람이 다 만족하고 이득을 볼 만한 결과를 찾아내는 것이 협상이야. 그냥 중간에서 만나는 그런 타협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말 그대로 계산해야 돼. 상대가 얼만큼 했어. 너 집안일 며칠 했어. 나 집안일 며칠 했어. 그거 다 따져야 돼. 얘가 나한테 주는 거 따지고 선물도 그렇게 해. 너 나한테 이날 때 이날 선물 줬지. 내가 그 대신에 너한테 너랑 데이트해 줬잖아. 이러면서 내가 너 데이트하려고 뭐 그렇게 하면 그 관계는 오래 못 간다고. 협상 강의가 실은 LBC에 있긴 있습니다. LBC에 없는 게 없어. 10년간 쌓아놓은 강의들이 있어가지고 없는 게 없지만 그래도 리뉴얼을 해가지고 새로운 협상 강의로 한번 찾아와야겠네. 똑같이 주고받아야 수평적 관계가 된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뭐 같이 사는데 설거지를 하루 더 했어. 그럼 내가 의리돼? 아니, 내가 더 배려해주는 사람이 되지. 그거를 가지고 가불이 되면 그 관계는 애초에 잘못 맺어진 관계지.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더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내가 해줬다고 해서 내가 의리된다는 생각을 할 정도의 사이면 그 사이는 애초에 맺어지면 안 돼. 그런 식으로 결혼하면 결혼이든 연애든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더 해줄 수가 없는 걸. 그러면 수평적 관계가 모든 걸 똑같이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실은 제 예측 강의에 있나? 계산하는 커플이 왜 깨지는 확률이 높은가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있어. 그걸 수평적 관계라고 믿고 모든 것을 계산하는 커플들이 왜 불행에 빠지는가가 그 연구 사례로 등장을 합니다. 나도 그거에 대해서는 막연하게만 생각했거든. 근데 내가 그 강의를 하면서 나도 좀 더 확신을 갖고 말하는 거야. 수평적인 관계가 되려면 동등해야 되거든. 모든 게 말 그대로 어떤 계산에 의해서 수평이 된다고 하면. 근데 그 계산 자체가 기준이 달라. 왜냐면 뭐 당장 같이 산다고 했을 때 둘이 버는 돈이 뭐 1원 한 푼까지 다 똑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일하는 시간이 1분까지 다 똑같지 않을 거잖아. 집에서 오는 시간도 다를 거고. 그런 시간을 다 어떻게 맞출 거냐고. 회사 가는 출근 퇴근하는 거리도 다를 거 아니야. 요구의 기준을 계속 수평이나 그런 타협으로 요구의 기준을 둔다면 내가 상대가 나한테 해준 거를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요구할 건데. 뭐를 기준으로 요구할 기준을 세울 건데. 거기서부터 벌써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벌써 불안해진다고 사람이 예민해지고. 그게 그 비극으로 치닫는 길이야. 근데 그 한없이 해줘도 아깝지 않은 게 사랑이라고 나도 생각은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정섭과 세승 관계에서 어떤 헌신을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죠. 이제 어떤 헌신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계산하지 않아야 된다에 더 가깝지. 근데 계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가 헌신한다고 생각하면 계산하지 않게 돼. 왜냐면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중간은 상대의 입장에서는 양보거든. 내 입장에서 양보를 어느 조금 해도 상대 입장에서는 그게 중간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은 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서로가 헌신한다고 생각했을 때 실은 어느 정도 중간점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죠. 잘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계산하고 그리고 내가 손해볼까봐 두려워하는 그 계산을 하면서 쓰는 정신적 에너지랑 불안 요소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만약 내가 이 사람이랑 뭐 따로 분리를 해서 하든 아니면 그냥 뭐 서로가 헌신을 하지 않든 내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고 계산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손해본다는 생각을 굳이 안 떠올릴 수 있다면 이 세 가지가 되면 계산을 한번 시작하면 이제 끝도 없거든. 요즘 부부들이 엑셀 부부라고 공용생활비 계산하고 가사시간, 육아 참여시간까지 엑셀로 다 정리해서 서로 손해 안 보려고 한대요. 근데 진정한 저거야말로 타협의 결과일 수는 있겠다. 그렇게 세승과 정섭 만났습니다. 정섭 씨가 이제 여유롭게 맞이를 하니까 세승 씨가 여기 주인이냐고 농담을 하면서 들어왔고요. 정섭은 앉으시죠 하면서 이제 주인인 척을 하고 자 이렇게 이제 정섭과 세승의 비밀 데이트가 시작을 하는군요. 아유, 세승 씨가 택시에서 내리는데 한참 걸렸어요. 정섭 씨는 이제 여기 이쁜 곳, 결혼식 올리는 곳이래. 이러면서 이제 결혼식 얘기가 나오니까 세승 씨는 정섭이 저 말을 한 것이 약간 결혼에 대한 언급 같은 느낌이 들겠죠. 그리고 결혼식 비용 얘기.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세승 씨는 마음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정섭 씨가 결혼 얘기를 하니까 또 설레잖아요. 또 세승 씨가 또 순수한 면이 있잖아요. 뭐 세승 씨가 소녀에서 벗어난 지 오래되지 않았고 그리고 더더욱 소녀 같은 면이 있잖아요. 정섭 씨가 전에 연애들에 대해서 물어볼 때 세승 씨가 순수하게 그런 얘기들을 그냥 다 하고 정섭이 왜 어두워지는지를 캐치 못하잖아. 그런 면에서 보면 세승 씨가 연애를 뭐 안 해본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이성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일도 굉장히 똘똘하고 똑부러지는데 그 이성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이해도가 높진 않구나. 지금 여기서 내가 용우 얘기 듣고 거기서 가슴 철렁 해가지고 왔는데 정섭은 여기 결혼식장이래. 우리 지금 결혼식장에서 왔어. 48,000불이면 뭐 그렇게 엄청나게 비싼 비용은 아니잖아요? 아니 비싼가? 아무튼 그러면서 그 가격까지도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지금 세승 씨는 이런 결혼까지의 미래를 꿈꾸고 있나? 그런 기대를 품을 수 있겠지. 세승이는 정섭이를 선택하는 게 용우라는 커다란 기회를 날리는 거니까 정섭이를 선택하는데 큰 비용을 치르는 거고 그만큼 정섭이가 감정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 않으니까 화남. 지금 용우라는 기회가 굉장히 부각됐죠. 기회비용이라는 게 뭐야? 내가 선택하지 않은 차선책의 크기가 기회비용이잖아요. 지금 세승 씨 입장에서는 기회비용이 없다가 기회비용이 갑자기 용어가 됐어. 기회비용이 굉장히 이제 비싸진 거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어떤 이성을 만날 때, 내가 옛날에 만났던 뭐 외모가 훌륭했던 이성, 뭐 경제력이 좋았던 이성, 아니면 뭐 집안이 좋았던 이성, 나한테 잘해주던 이성, 그런 각각의 이성들이 쫙 있어가지고 각각을 딱 합친 어떤 존재가 기회비용이 아니에요. 내가 만나고 있는 지금 A라는 사람 말고 이 사람 다음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괜찮았던 그 다음 사람 한 명, 그 사람이 기회비용이야. 정섭 씨에게 감정적으로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정섭 씨가 오자마자 여기 결혼식장이래. 그래? 그러니까 세승 씨 약간 기분이 구름 위로 올라갔겠지. 아, 역시 정섭이 또 나랑 미래를 생각하는구만. 결혼 얘기를 하는구만. 그런 기대감이 올라갔을 수 있을 것 같아. 용우가 저기서 비싼 기회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는 거 킹받네요. 아유, 비싼 기회비용이지. 용우가 브랜딩을 얼마나 잘했는데. 그래서 그 결혼식 올리는데 좀 찾아봤어. 지금 세승 씨 표정이 밝거든요? 설마 나랑 결혼하려고 결혼식장 비용까지 찾아본 거야? 나랑 그런 미래를 꿈꾼 거야? 세승 씨가 굉장히 저 말에 기대감이 오릅니다. 연인 간의 대화를 하다가 결혼식 얘기, 결혼식장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소하지만 그런 꿈을 꾸게 돼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스몰 토크 그 자체인데 그걸 듣는 세승은 결혼식에 대한 생각을 한다고. 정섭 씨가 그런 의도는 아닌데 그런 결혼식의 비용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결혼을 해나가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미래를 상상하게 만들어. 그게 정섭 씨가 의도는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이는 기술인데요. 왜냐면 픽업 아티스트들이 하는 그 이론들이 기본적으로 최면 기법이랑 영업 이론에서 많이 따와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섭의 의도는 아니지만 세승은 상상하기 시작했다. 정섭이와의 미래를 생각하는 쪽으로 기대감이 올랐어. 세승은 잘 지냈어? 라고. 정섭은 너무 바빴어. 뭐 세승이 만나려고 준비하느라고 바빴죠? 괜히 이런 센 척을 또 왜 하는 거야? 정섭이는 세승밖에 없어. 정섭은 뭐 했어? 라고 하는데 뭐 비구경했지. 조금 궁금하다. 용우가 어쨌건 기회비용으로 떠오르다 보니까 그거를 티낼 순 없지. 그런데 지금 정섭 씨가 살짝 또 정섭 안에는 섭섭이가 있단 말이야. 삐지기도 좀 잘하고 질투심도 있는 섭섭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섭은 다 알고 싶어. 여러 번 데이트하면 좀 피곤할 것 같은데 라고. 정섭 특유의 그 하남자 특유의 떠보기. 또 밥 먹었어? 의도가 없이 물어봤을 수는 있겠지만 세승 입장에서는 자꾸 떠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밥 먹었다고. 그래서 세승은 너 밥 안 먹었어? 근데 정섭이는 안 먹었다고 말하기에는 또 너무 드러내는 것 같으니까 그냥 먹은 지 좀 됐다라고 정도로 얘기하고 있죠. 근데 많이 공복이지 않았을까? 배고픈 정섭을 위해서 식사. 정섭은 아까 뭐 먹었어? 근데 먹은 거 말하면 안 되지. 정섭이 싸울 때 밥 먹이면 화 가라앉는 유형. 그런 유형이 처음에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모르고 그걸 모르고 경험을 하면 되게 별론데 그걸 알고 나면은 좀 그래도 괜찮아. 알고 나면은 이 사람 예민해진다 싶으면 빨리 뭐 먹으러 갈까? 그러니까 정섭이는 지금 세승 씨 입장에서는 정섭이가 너무 떠보네 싶긴 했을 텐데 정섭 씨 입장에서는 세승 씨가 오늘 왜 이렇게 이렇게 좀 닫혀 있는 느낌이 들지? 라는 느낌은 좀 받았을 거야. 그래서 정섭이 그냥 알았어 말하지 마 이렇게 됐죠. 근데 세승이 뭔가 약간 표정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용우와의 데이트가 너무 바로 전이었어.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 그냥 정섭은 긴장된 건가? 그래서 뭔가 이상했는데 세승은 심란해서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본인이 심란하니까 세승 입장에서는 정섭에게 총질을 하는 거지.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되니까 실은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이성으로 혼란스러우니까 이 사람에게 자꾸 어떤 부분을 더 요구하고 더 세게 나가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섭 씨가 조금 더 경험이 많고 영악한 사람이었으면 저런 부분 캐치하고 세승 씨를 실은 더 궁지에 몰아버리지. 그래서 저런 행동을 못하게 하는데 정섭 씨는 그 정도의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노련하지도 않고 그렇게 영악한 사람이 아니니 여기서는 그렇게 넘어가진 않았죠. 그래서 세승 씨는 집중을 되게 못하는 상황이었고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 정섭 씨는 미친 듯이 흡입을 합니다. 정말 배가 많이 고팠나 봐. 그래 여기서 이제 막
와, 진짜 먹자마자 와가 나온대. 그래, 시장이 반찬이에요. 지금 뭐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였죠. 세승 씨는 지금 팔 괴고 있는데 정섭 씨는 지금 포크 들고 와 진짜 너무 맛있다라고. 근데 한 사람이 밥 먹고 오고 한 사람은 공복인 상태에서 먹으면 조금 민망하긴 해. 약간 음식 정신해주 먹고 있고 이 사람은 먹었으니까 그냥 나는 그냥 깨작거리면서 그냥 대화를 시도하는데 먹는 입장에서는 음식 먹다 보면 솔직히 집중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한 사람 혼자 취한 느낌이 살짝 들지. 정섭은 너무 맛있으니까 맛있지 않아? 이러는데 세승은 대충 맛있어. 아까 이미 맛있게 먹고 왔거든. 뭐 눈치도 모르고 팍팍 먹으래.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정섭 씨가 막 흡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는 최종 선택 이유를 생각을 해? 많이? 맞아. 원래 데이트 텐션이 얘네 둘이 높잖아요. 꽤 막 장난도 많이 치고. 근데 세승 씨가 옛날 텐션이 낮았어. 그래서 최종 선택 이유를 생각을 해? 많이? 근데 정섭은 생각하지라고 했어. yes or no에 대해서 생각하지라고 말했어. 그래서 근데 많이는 뭐야? 많이? 그 뭐 이후에 생각은 하지에선 yes였거든. 그러니까 정섭 씨는 일단 생각한다고 했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근데 세승 씨는 뭔가 어느 정도 정해지고 나면 다들 그 이유를 생각하게 되잖아. 근데 정섭 씨가 생각하냐는 말은 생각한다고 오케이 했어.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 쉬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 어려운 질문에도 포크 놓지 못하는 정섭. 눈을 못 보고 음식에만 시선 고정. 그러니까 세승 씨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어. 나는 지금 미래 얘기를 하는데 얘는 지금 먹는 데 집중하네? 아니 본인도 굶고 왔으면은 둘이 같이 먹는 데 집중하고 다 먹고 아예 배부르다. 일단 배 좀 채우고 싶고 그런 차이는 있긴 있어. 그건 좀 이해해줘야 돼. 그래서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다. 그러니까 세승 씨가 왜 했냐고 물어봐. 왜 쉽게 대답할 수 없어? 근데 세승 씨의 질문에 정섭 씨는 일단 생각한다고는 말했어. 그 대답은 쉽게 했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미래를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아직 뭔가 명확한 미래에 대한 얘기는 그려지지 않았다가 정섭의 대답이야. 그러니까 세승이 원하는 우리 뭐 미래에 대해서 최종 커플 최커 된 이후로 미래 생각해? 생각하지라고 했거든. 근데 세승 씨는 생각하지라는 말을 들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휘발됐어. 근데 그 뒤로 정섭이가 왜냐고? 그리고 그걸 쉽게 대답하는 건 어렵다. 그러니까 세승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 자체가 어렵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정섭은 생각은 어렵지 않아. 하지만 그 생각을 통해서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까지 판단하는 건 아직 네가 뭐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어떻게 살지 확신이 안 드는 상황에서는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세승은 지금 뭐야 나랑 최커되고 그 이유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라고 지금 받아들이니까 또 서운한 거고 그래서 그냥 신중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정섭 씨가 이 최커 이후의 생각이 어려운 이유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은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만날지에 대한 그림은 아직 못 그리겠다는 뜻이야. 정섭 씨가 한 번 더 얘기해. 나도 하긴 했어. 앞에서 생각했다고도 했고 여기서 하긴 했다고 했어. 근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안 그려져. 당장 정섭 씨는 이 연애남매를 끝내고 돌아가면 지금 밀렸던 그런 일정을 소화를 해야 될 거야. 아마 연구실에서 어떤 교수님에게 허락을 받고 나왔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주말도 없이 해야 될 수도 있고 세승 씨도 그래야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세승 씨가 서운해하는 반응이 있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만큼 정섭 씨가 그렇게 멀티가 잘 되는 사람은 아니죠. 지금 여기서 정섭의 모든 신경은 위장에 집중돼 있어. 정섭 씨는 우리가 최커 되고 나서 몰라 이게 아니라 최커가 되고 나서 상황은 일단 나가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내가 당장 연구실에서 야근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고 근데 물론 정섭 씨가 조금 덜 계산적인 사람이었으면 그건 모르겠고 나가서 마음껏 사랑해보자. 뭐 만나면 만나는 대로. 세승 씨는 그런 걸 바라는 거지. 아니 바빠도 네가 의지가 있으면 와가지고 뭐 새벽에 끝나더라도 온다 그러면 세승 씨는 기다릴 사람이거든 또. 그런 게 근데 여기서 뭐 일단 현실적인 게 갖춰져야 되고 그렇게 알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또 서운하는 거지 세승 씨 입장에서. 근데 정섭 씨 입장에서는 그건 모르겠고 일단은 돼봐야 알지. 일단 네가 당장 어떤 일을 할지 뭐 이직 고민을 하면서 네가 당장 이직을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해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런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만날지를 생각하는 거지. 지금으로서 나는 그림이 안 그려진다. 이게 이제 정섭의 입장이고. 세승은 아니 마음이 있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뭐 또 일 끝나고 와. 아니면 내가 너 일 끝날 때 가도 되고. 세승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이게 지금 서로 생각하는 그런 게 달라서 일어난 일인데 정섭과 세승이 서로에게 호감이 없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야. 정섭의 어떻게는 진짜 how to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방법 어떻게 만나지? 어떤 방식으로 만나지? 만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지? 만나는 건 오케이인데 어떻게 만나지? 그 방법을 아직 난 그려지지 않아가 정섭의 어떻게거든요. 세승은 저 어떻게를 어떻게 들었냐면 야 내가 너랑 어떻게 만나냐.
약간 이쪽에 가깝게 들었어. 아, 어떻게 만나? 약간 그렇게 세승 씨는 들려서 더 긁히지 않았나? 더 상처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라는 게 이제 정섭 씨도 조금씩 눈치를 본단 말이야. 세승 정섭이 침대에서 얘기할 때 정섭 씨는 세승 눈치를 봐요. 이게 배부른 자가 배고픈 자의 눈치를 보게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바쁜데 못 만난다가 아니라 바쁜데 어떤 방식으로 만나지? 아니 모르겠다 야. 그러니까 이제 세승은 뭐 잠깐 웃는 모습이 보이지만 바로 표정이 굳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정섭 씨는 너는 최종 선택 이후로 어떻게 생각했는데, 여기서도 정섭 씨는 또 어떻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저 어떻게는 아까 정섭 씨가 세승에게 말했던 상상이 돼? 근데 정섭이 너는 어떻게 생각했는데? 라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했는데? 라고 하니까 세승 입장에서는 뭐야? 어떻게 생각했냐고? 생각하는 법을 물어보는 거야? 너 생각도 안 했냐? 세승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굉장히 빡치는 거지. 아니 내가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섭 씨는 이제 고마워. 배고파서 계속 열심히 먹습니다. 정섭은 여기 내에서만 일단 집중을 하려고 했고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정섭 씨는 여기 내에서만 일단 집중을 하고 나가서는 나가서 생각하겠다. 같이 의논해보면서 맞춰가자라는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세승 씨에게 충분히 오해가 없이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의 악재가 겹쳤지. 배고픈 거, 그리고 용을 하는 기회비용, 그래서 떨어진 텐션, 그러면서 이제 정섭 씨는 정섭 씨대로 이제 세승 씨 눈치는 보면서 또 위장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렇게 복잡한 것들이 있긴 있었지. 정섭 씨 여기서 바빴지. 신체 모든 감각이 다 바빴을지도 몰라. 나도 연구실 가봐야 하고 너도 이직도 해야 되고 스케줄 어떻게 될지 모르니 향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그렇게 말했으면 참 좋았지. 그래서 정섭 씨가 아직 생각을 내가 제대로 안 해봤어. 정섭 씨가 앞에서 생각했다는 말을 2번 했음에도 너는 생각을 안 했네? 세승 씨는 지금 서운하니까 그 서운함에 맞춰서 정섭 씨의 말을 서운함 쪽으로 조금 더 해석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기에는 너무 많아. 근데 난 너가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했던 거야. 그 대답은 아까 2번이나 했잖아. 근데 세승 씨는 자기가 서운하기 때문에 아까 했던 2번의 대답은 지워버렸잖아요. 내가 서운한 쪽으로 상대의 대답을 해석하고 있잖아. 생각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정섭 씨는 세승 씨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은 거겠죠. 그렇게 너만큼 생각은 못한 것 같아. 재밌니? 지금 세승은 서운해. 굉장히 상처받았어. 최종 선택 이후로 생각 안 했다고 들어버려서. 근데 정섭은 했다고 말했거든? 근데 세승은 그런 말은 상관없어. 내가 지금 서운하니까 서운한 말에 맞는 말만 기억해. 그 말 위주로 생각해. 그러니까 세승의 분노는 저기에서 이제 정섭 씨가 세승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를 충분히 알고 서로가 확실하게 마음을 알려줄 수 있으면 세승이 또 미안해 내가 오해했네. 내가 모순적인 부분이 있었네라고 하고 수용할지도 몰라. 정섭은 그렇게 세승에게 설명을 해준다면 좋겠지. 세승도 정섭의 그런 말을 듣는다면 정섭이가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고 구체적인 우리의 현실이랑 비교해 봤을 때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긴 어렵긴 했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세승은 서운하기로 맘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다 들은 셈 쳐버렸고 정섭은 이런 말에 왜 서운하지라고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근데 지금 재밌니? 이 말에는 지금 정섭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정섭은 사과를 하죠. 미안해. 근데 왜 그러는 거냐. 이유에 대한 걸 엄청 생각해 보고 있어 지금. 근데 세승은 삐졌어. 생각하지 말래. 초연 선택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봤었어. 여기 안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에 기반한 선택.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승 입장에서는 나는 초연 선택 이전에 이미 정섭과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을 주고받은 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세승은 썸이라는 단어조차도 서운할 정도로 마음이 깊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초연 선택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서운한 거지. 근데 정섭은 초연 선택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여기서 내가 느꼈던 감정에 기반한 선택.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느꼈던 감정에 기반한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 미래가 없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 뒤로 맞춰가면 된다는 생각이고. 이제 정섭은 조금 더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인 거지.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승은 굉장히 또 서운하는 거고 그렇겠죠. 그래서 뭐 미래지향인 것 같다. 그래서 미래까지 고려한 엄청 훨씬 더 깊네. 이런 말들이 이제 또 세승 씨 입장에서는 서운했겠지. 훨씬 더 깊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도 앞에서도 빡쳐 있었잖아요. 재밌냐? 이것도 실은 빡쳐 있는 상태였잖아.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부어버린 꼴이 됐지. 최종 선택 이후의 것까지 생각을 해? 너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게 이제 너무 상처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승은 정섭이 최종 선택 이후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생각해버렸는데 그건 아니었어. 그 부분은 안타까운 것 같아. 정섭 씨는 또 생각은 했지만 그럼 나는 그럼 뭐 한 거지? 여기에 감정을 기반으로 선택하는 것. 그 감정을 쌓아온 거지. 3주 동안 어디로 방향성이 정해졌는지에 대한 결론만 얘기하는 게 최종 선택이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감정 소모와 그런 걸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올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초연 선택 이후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아니 했다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떤 그림을 그리지 못했던 거지. 실은 조금 발췌해서 기억을 하니까. 그래서 정섭은 표정이 안 좋아졌고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 근데 세상은 그 다음에 미래가 이어지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우리가 현실적인 고민을 좀 더 해봐야지. 나가서 뭐 어디서 사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뭐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다시 조율해 봐야지. 그런 현실적인 얘기. 정섭 씨의 지금 현재 상황을 세승 씨가 100% 알아도 그 말을 고지고대로 다 알아도 서운해. 왜냐면 정섭은 굉장히 현실적인 걸 판단해 가면서 세승과 만날 수도 안 만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 근데 세승 입장에서는 그래도 서운한데 거기에서 우리의 감정의 크기가 단지 다른 것 때문에만 서운한 것보다 정섭이 미래 생각을 전혀 안 했고 여기서 초연선택하고 그냥 끝나버릴 사람으로까지 생각해버리는 게 세승 씨는 서운해. 그래서 그 정도로 내가 서운한 것을 생각하면 자기 서운함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식으로 사고를 하죠. 세승은 지금 바로 사귀고 있는 마음이었어. 그래서 정섭 씨가 썸이라고 말했을 때도 서운해했어. 그렇게 생각하면 정섭 씨는 세승 씨만큼 마음이 깊지 않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세승 씨는 서운하고 서운하니까 정섭 씨의 마음을 더 작은 것으로 규정해버림으로써 내 서운함을 타당하게 만들고 있지. 세승 씨는 낭만적인 소녀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굉장히 일도 잘하고 그렇게 똑부러지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에게 지금 이런 현실을 들이대 버리니까 저게 이제 더 서운하지. 근데 정섭 씨의 저런 말들은 우리가 나가서 하우투를 그리려면 그런 것도 우린 모르지 않느냐라는 거의 반문인 것 같아. 우리가 나가서 어떤 삶을 살지 모르는데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려? 너는 미래를 우리가 나가서의 미래를 그렸다고 하지만 네가 나가서 어떻게 살지 내가 나가서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이게 정섭의 말인 것 같아. 세승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실은 정섭은 아니긴 한데 정섭 씨를 만나서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자기를 좋아하게 되긴 할 텐데. 그치. 세승은 그냥 현실에서도 계속 만날 거라는 걸 확인받고 싶었겠지. 이제 세승 씨는 이 서운함이 커지고 이 커진 서운함에 맞게 정섭 씨를 다시 재구성해버려. 정섭 씨와의 기억을. 그래서 진실게임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버리는 거야. 내가 해석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 있음에도 정섭 씨의 말들을 다 부정적으로 해석해. 왜냐면 정섭 씨에게 굉장히 서운하니까. 정섭 씨가 설명을 좀 더 해줬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죠. 그래서 이직 얘기가 나오니까 세승 입장에서는 아니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왜 내 미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세승 입장에서는 공격당했다고 생각할 거야, 저 말을. 근데 정석 입장에서는 우리의 미래를 서로 모르기 때문에 못 그려. 이런 거야 라는 식으로 반문한 것 뿐인데 자기의 약한 부분을 건드린 거지. 그러면서 정섭 씨가 이제 여기서 부연 설명을 붙이는데 그 이후로 만나면 진짜 현실이잖아. 근데 세승 씨는 그런 걸 건드린 것 자체가 굉장히 선을 넘었고 무례하다고 느끼는 거고 정섭 씨는 너의 현실을 맞이하느라 바빠질 거잖아. 근데 세승은 그게 나의 현실인 거지. 내 현실이랑 네 현실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면 내가 이미 너에게 마음을 줬는데 그건 내가 너한테 준 마음은 왜 안 받아?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이게 세승 입장이고 정석의 입장에서는 아니 사랑을 하든 뭘 하든 그런 현실을 알아야지 맞출 거 아니야. 여기서도 정섭은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가 떠올라. 이 말도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될까? 뭐 낮에 만나나 밤에 만나나 아니면 뭐 주말에 만나나 전화통화는 어떻게 하지? 그런 어떻게를 말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말의 어떻게는 진짜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만나지? 이 말이 또 세승 씨가 또 상처받은 말인데 물리적으로 어떻게 만나지? 이걸 듣기에 따라서는 그럼 물리적으로 못 만난다는 얘기야? 뭐 우리가 어떻게 만나? 우린 못 만나? 이렇게 들어버린 거지. 근데 정섭 씨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만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 일이 바쁘니까 주말에만 시간이 났거나 아니면 나 주말에도 연구실에 나가니까 연구실이 끝나고 그 시간에 만나야 되나? 그렇게 물리적으로 하는 게 말 그대로 몸과 몸이 만나는 그 시간. 건전한 비유예요. 건전한 얘기예요. 몸과 몸이 만날 수 있는 카페에서예요. 카페에서 다른 데에서 만나는 거 아니고 어쨌건 그 시간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는 이직 준비를 하니까 그 스터디도 할 거고 그럼 그 시간에 뭐 어떻게 그 뭐 퇴근하고 만날지 아니면 뭐 주말에 만날지 그 어떻게가 자기는 머릿속으로 떠올린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나는 교수님에게 이제 늦었던 일을 팔로우하면서 교수님 뭐 논문도 쓰고 뭐 그렇게 하면 실은 주말도 없고 며칠을 날새면서 지금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정섭의 의견은 진짜 이거는 제가 맞습니다. 이거는 내가 확신할 수 있어. 정섭은 물리적으로 어떻게 만나지? 이게 못 만난다는 뜻의 어떻게는 아니었어. 말 그대로 그 방법을 못 찾겠어. 물리적으로 어떻게 만날지 방법을 못 찾겠어 라는 거야. 이건 진짜 확신할 수 있어 내가.
여기 봐, 종키님도 확신하잖아. 종키님도 지금 심리대와 LBC 함께 하시는 대표적인 남성 대표 남성 대표 몇 분 있어요. 나초치즈님, 종킴님, 그리고 뭐 아놀드 킴님 뭐 몇 분 있습니다. 솔직히 나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시간 서로 맞춰가면서 만나면 되지, 짠해서 만나면 되지. 근데 정섭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 못 한다고. 아, 그때는 가서 봐야지, 따져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자신이 대답을 하면 할수록 제 표정이 더욱 어두워지는 걸 느껴가지고, 그럼 지금 생각해볼게,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더니 나오는 답변이, 물리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만나냐, 어떻게 만날지 방법을 그러면 짜볼까라는 의미인데, 아니야, 생각했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근데 그 구체적인 미래는 그러지 않는 거지. 당장 둘이서 만난다고 했을 때 정섭은 세승의 미래를 모르는데, 그게 이제 이직이란 것도 걸려있는 거고, 네가 앞으로 당장 반년 후에 어떤 삶을 살지 나는 몰라. 그런데 뭐 어떻게 그 그림을 그리냐, 그게 이제 정섭 씨의 생각이죠. 근데 그 만남, 근데 저는 그것보다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갖고 싶다였고, 근데 저 부분, 바로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을 세승 씨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가 더 좋아하고 나는 바로 만나고 싶어 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 서운함이 한편으로는 정섭이가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거를 어른스럽게 생각하면 수용할 수 있거든. 근데 서운해. 그러니까 서운하기 때문에 정섭을 더 서운한 행동을 한 것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정섭은 지금 저런 부분에 있어서 세승에게 확실하게 배려가 부족하게 말이 나온 것도 맞고, 이후의 만남은 정말 현실적인 만남이고, 정섭은 썸을 더 타고 싶은 거지. 이제 썸을 더 타면서 이 사람, 그러니까 소개팅을 하고 사귀기 전 상황으로 세승과 지내면서 현실적으로 만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타진해 보는 게 정섭에겐 필요한 거고, 근데 세승은 정섭의 그런 부분을 보면서, 지금 세승은 나가서 1일도 아니야. 그 전에 며칠 전에 1일이었어. 그리고 우리가 사귄 지 벌써 지금 일주일 차인데 갑자기 우리는 지금 사귀는 거 아닌데, 약간 이런 마음을 들은 것처럼 세승 씨는 또 마음이 상하는 거고, 정섭이는 카메라 없이 좀, 그치, 진또배기 그렇게 만나보자라는. 근데 어떻게 만남,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정섭이에게 낭만 한 스푼 넣어줘야겠군요. 사랑 그리고 만남, 그게 다야. 맞나? 침묵이 굉장히 길었군요. 아무 말을 안 한, 서로 눈치 보는 상황이 돼버렸구만. 세승은 기분이 나쁘고 정섭은 눈치를 받겠구만. 하긴 근데 손 잡을 거 다 잡고 세승은 사귄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음. 근데 정섭님은 손을 잡아도 우린 아직 썸이지 라고 생각한대. 정섭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대. 근데 그 이유 중에는 서로 텐션이 오르지 않았던 것도 있죠. 기회비용 요구 때문도 살짝 영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정신이 쏙 빠질 정도의 사랑 단계 아니라 이성적인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세승 씨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기회는 세승 씨 쪽에 있는 게 아닌가. 어차피 정섭 입장에서 세승에게 더 마음을 표현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크기 대비 지금 표현이 더 갭이 큰 쪽은 세승 쪽이야. 굳이 따지자면 마음의 크기가 물론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유추해 보건데, 정섭의 마음은 한 70, 세승의 마음은 100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두 사람이 됐어 끝내 라고 해서 끝내버리는 이 태도는, 정섭은 70에서 한 50 정도로 표현이 나왔을 수 있겠지. 근데 세승은 마음은 100인데 표현은 0으로 나오기, 이 정도란 말이야. 그러면 어느 쪽이 결과적으로 더 손해냐, 내가 바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지 못한 쪽은 어느 쪽이냐. 그런 면에서 세승 씨가 이 판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해서 정섭 씨를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세승 씨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세승은 정섭에게 물어봐야지. 그러면 어떻게 라는 게 어떤 말이야? 나 이직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디 가보려고 해. 근데 이직은 왜 물어봐? 그래서 뭐 이직에 대해서 이렇게 뭐 미래 현실이잖아. 미래 현실도 중요하지만 만나면 만날 수 있지. 너 뭐 멀리 사냐?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면은 바쁘면 바쁜 대로 서로 연락 끊지 않고 서로가 마음 의지되면서 해볼 수 있잖아. 그럼 정섭이 그러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는 그런 정도의 미래지, 우리가 마음을 뭐 서로 확인한 상황이니까, 이러면서 대화를 해나갔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성급하게 혼자 생각 정리하지 않고 대화를 좀 더 시도해 봤다면, 세승 입장에서는 정섭에 대해서 내가 조금 과하게 생각한 면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이 편해졌을 수도 있지. 정섭 입장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승을 눈치 있게 행동을 했다면 좋았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일어납니다. 근데 막 예고해서 본 것처럼 막 차갑게 일어난 건 아니고, 뭐 이따 보자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일어났네요. 그렇게 세승은 굉장히 상처를 받았고요. 정섭은 홀로 남았죠. 정섭은 뭔가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세승이가 가야 된다고 일어났어요. 세승이가 또 혼자 빠르게 속단하고 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의도치 않은 밀당이 돼버리긴 했는데,
이게 정섭 씨의 나이가 조금 애매해요. 정섭 씨가 나이가 조금 더 한 서너 살 더 많으면 이게 밀당이 안 돼. 여기서 되게 다들 쉽게 지쳐서 떨어져 버리지. 거절의 승부욕이 끓는 거에 비해서는 또 마음이 없던 것도 아니잖아. 표현을 안 했던 건 아니잖아. 근데 거절의 승부욕이 끓는다기보다는 그냥 그 내 마음이, 그러니까 이 관계가 끝나나? 그냥 그런 아쉬움, 그런 무서움이지. 진실 게임의 일을 겪고 나서는 세승 씨랑 끝납니다. 다가오지 않아. 다가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정섭은 나는 좀 신중하자. 최종 선택은 최종 선택이고 그 이후에 만나면 각자 돌아갈 현실이 있는데 나는 돌아가면 당장 연구를 시작해야 되고 교수님께 팔로우해야 되고 사귀고 나면은 나는 바쁘고 그럴 게 뻔해서 과연 그런 상황을 세승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정섭은 세승에 대한 호감도가 점점 자라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런 걸 고민할 시간에 그냥 일단 만남을 해라? 근데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 내가 어떤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는지 현실적인 사람들은 현실적인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무튼 진짜 어떡하냐. 세승은 진짜 현재가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답을 내리고 답을 찾고 그래서 그냥 낭만적인 공수표를 내리는 사람은 아닌 거에 가깝긴 한데 나와 함께하는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이런 게 지금 너무 과하게 해석하고 있는 건 있지. 또 나만 진심이었지. 약간 그렇게 세승 씨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쩐지 질문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뭔가 앞으로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걔는 그냥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거구나. 생각을 하다가 그림이 안 그려진 거고 나가서 알아보자였는데 최근 회차에서는 답답하지 않았는데 이 전에 답을 내리지 않았을 때는 현실적이지 않아도 그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 세승님은 실현당했습니다. 근데 이게 혼자 당한 실현이야. 상대는 썸 타고 있는데 나 혼자 실현을 당했어. 근데 그것을 인정하기 싫으니 상대를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해버렸고. 그래서 아니 안 그래도 용 오빠는 갑자기 나와가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엄청난 파도가 그렇게 됐고요. 내가 바쁘고 그러면 세승 씨는 이해 못할 애 같은데? 라고 정섭이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쉽지 않을 거야. 세승 씨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저렇게 이해심이 부족한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을 정섭 씨에게 다 보여서 어쨌건 연인 텐션도 있고 그렇긴 한데 나는 이 말을 보고 아 세승 씨가 정섭 씨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좋은 인상이지. 좋은 인상이 있는데 아 저런 불안한 부분, 불안 애착, 어떤 이해심이 부족하다고 정섭 씨에게 이미 마음속으로 지금 보였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정섭 씨 안에서 세승 씨는 사랑스럽고 똑똑한 사람은 맞지만 이해심은 부족한 사람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에서 마음이 더 큰 쪽에서 상대를 어쨌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느 쪽에게 기회가 있고 어느 쪽이 더 전략적으로 행동해야겠어. 세승 씨거든. 근데 세승 씨는 자기가 원하는 것과 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줄 얘기가 많은 거지. 저 부분에서 정섭 씨가 세승 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지금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어떤 장기적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장기적으로 쌓여온 건지 아니면 이날 세승 씨가 너무 뭐 먼저 이렇게 딱 정리하는 느낌이 드니까 지금 좀 홧김에 저런 표현들이 나온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건 정섭 씨는 세승 씨가 막 이렇게 나를 이해해주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지금 알게 된 것 같아요.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